지금 11배 근처 왔잖아요. 이제는요? 앞으로는 조심해야죠. 지금부터 오는 거 당연히 조심해야죠. 지금부터 이제 처음으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 전설로 떠나는 오해가 영웅이라고 이제 피터 링지 책인데, 유명한 책이죠. 예, 초심자분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쉬워요,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고, 이게 이제 결국 여기 나온 내용인데, 결국 주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익이다. 장기적인 시장에서 흐름을 주도하는 것 역시 이익이다. 주가가 이익을 훨씬 앞서 올라갔다면 이것은 위험한 징조고, 주가가 가대평가되었는지 즉시 판단하는 방법은 주가선과 이익선을 비교하는 거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상승하는 만큼 주가가 올라갔으면 문제가 없고, 이익이 안 올랐는데 주가 모르면 그건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에코프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의 주가는 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다 올랐어요. 21년도에 이게 매출액이 1조 5천억에 영업이익이 860억 같은 회사입니다. 작년에 5조 6천억 매출에 6,132억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1년에 600%가 증가한 겁니다. 6배 올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하나도 안 올랐어요. 올해 들어갔고 해가 바뀌어서 6,132억 영업이익이 하던 게 9,483억이니까 또 55%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두 해 연도에 총 11배가 오른 거거든요. 그럼 주가가 11배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오르고 있다가 올해부터 뒤늦게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111만 7천 원 기준에서 10배 올랐고요. 오늘 120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120만 원인가요? 예,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서 120만 원이더라고요. 와. 127만 원. 예. 9.4%를 예. 오늘. 그래서 영업이익이 11배 오를 동안에 오르는 것까지 해서 주가가 11배 오른 겁니다. 와. 딱 이익 증가폭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가 이익선이 동일하게 간 거라고요. 이거는 어디를 봐도 과열돼 있다든지 거품이라든지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11배 근처 왔잖아요. 이제는요? 앞으로는 조심해야죠. 지금부터 오는 거 당연히 조심해야죠. 지금부터 이제 처음으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요. 예, 근데 그전에는 에코프로 뭐 20배, 30배, 2025년 뭐까지 안 판다.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작년 6월달인가 7월달에 갔다 그때 이제 서영덕 TV에서 처음 에코프로 30배, 에코프로 BM 10배 간다 그랬거든요. 30배 간다고 얘기했을 때가 7만 5천 원이에요. 지금 120만 원이면 15배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제 2년 남았잖아요. 2년 남은 기간 동안에 오를 수 있는 게 2배라는 거 아닙니까? 올해 왕창 올라가고 만약 200원 찍었어요. 그러면 남은 2년 동안은 별로 올라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심해야죠, 지금부터는 당연히. 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고, 다만 이제 주가는 밸류에이션만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뱅 같은 경우는 지금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숏 스퀴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에코프로는 이제 이거 밸류에이션 수준 넘어섰다. 공매도 수량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파악하고 공매도 잔액이 충분히 줄어들었을 때 그때 파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파시면 되고. 밸류에이션 영역 넘어섰나요? 밸류에이션 영역 넘어섰습니다. 예.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작가님 합리적인 분이었군요. 그럼요. 계속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예. 에코프로 어쨌든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영역이 그럼요. 그러니까 들어섰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지금은 수급적인 상황으로 이제 단타로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 이 수급적인 이슈가 8월 11일 날 이제 MSCI 남았다는 거잖아요. MSCI 이제 들어오고, 거의 8월 30일 되면은 이제 다 이제 완료가 될 거고, 그러면 또 오르겠죠. 그거 하고. 그런 수급적인 이슈로 오르는 거는 수급적인 이슈로 올라서 슈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조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8월 11일 MSCI 거기 이제 편입되면 언제까지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8월 31일이 이제 최종 자금이 집행되는 시점이니까 그 무렵 정도. 그러니까 8월 무렵 정도에서는 이제 지금 내가 그러니까 옛날에 투자를 해갖고 10만 원에 내가 투자를 해서 지금 10배가 났어요. 이제 8월 한 중순 한 말 정도 되어서 200 됐어요. 그래서 한 20배 올랐다고 하면 그건 좀 줄여야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언제 팔지 좀 고민이겠지만 사실 여기서 뭐 아까 작가님이 이제 여기서 더 올라도 한 2배 정도밖에 안 남았다면 신규 매수자가 들어올 영역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신규로 들어올 사람들은 단타 칠 생각하고 들어와야 되고 짧게 먹고 일단 한번 빠지려고 들어와야 되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롱텀하게 에코프로를 내가 3년을 갖고 가야 될 계획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기다려야죠. 이제 슈팅해서 오버슈팅 해갖고 200을 찍은 300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떨어질 거잖아요. 떨어져서 그 다음에 조정 쭉 진행해갖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을 때 그런 무렵에 이제 다시 들어와야 되겠죠. 지금 들어와도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단기적으로 먹을 여지는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 이런 얘기는 중급 이상자들이 들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김 작가 TV도 마찬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다 초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수준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초보자들이 예. 이거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잘 못 쫓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네. 사실. 그래서 그냥 한 5개 이상, 이제 에코프로 한 종목만 사면 안 되고요.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렇게 지금 쇼트스키 들어간 거는 되게 급등락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함부로 접근해갖고 할 종목이 들이 아니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하면은 나중에 올라가서 떨어지고 그때 저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겠습니까? 내가 일일이 그걸 또 다 얘기해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5개 이상 나눠갖고 빠떼아시 8종목 중에서 네. 지금 이제 활발하게 막 치세 나는 종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덜 움직였던 종목도 있잖아요. 뒤에 아마 SK 이노베이션이나 LG 엔솔 쪽 얘기도 하실 것 같은데, LG 엔솔이나 SK 이노베이션처럼 이제 올해 들어서 별로 못 올랐던 주식들, 그렇죠. 그런 거를 섞어서 사세요. 섞어서 5개에서 8개 사이로 해서 분산해서 사놔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최근처럼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막 세게 오를 때 이제 많이 올라서 좋고, 그 다음에 조정 들어왔을 때 세게 올랐다는 얘기는 조정 올 때 또 세게 빠진다는 얘기니까 세게 빠질 때 덜 빠져서 좋고, 그런 형태로 이제 접근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예. 주가는 결국 기업이익의 함수다. 기업이익이 11배 오를 동안에 주가가 10배 올랐다면 당연히 오를 만큼 오른 것. 11배가 지금 올랐으니까 지금부터 오르는 거는 사실 펀더멘탈 쪽에서 보면은 피터 린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조심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넉넉히 있으시면 안 돼요. 60만 원, 뭐 이때 50만 원 에코프로 처음 막 올라갈 때 사실은 16만 원, 17만 원 이거 할 때 그 모 대형 프로에서 그때 이제 분이 거기 출연했었고, 그때 이제 누가 있었냐면은 센터장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출연해갖고 그 센터장이 뭘 물어봤냐면, 에코프로가 그때 16만 원, 17만 원 할 때 이거 16만 원, 17만 원까지 지금 올라 있는데 도대체 왜 오르냐, 나는 도대체 오른 이유를 모르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샀어야 됐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방송 나와서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할 때까지도 그냥 사라. 좀 물리면 어떠냐. 물리면은 이제 다시 좀 저가에 더 사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런 밸류 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좀 물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금방 또 복구해서 샀던 가격 위로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120만 원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요. 그때하고는 당연히. 그 시점 따라서 얘기가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팔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유튜브 나오시면서 뭔가 매도 시그널을 아니요, 매도 시그널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매도 아닙니다. 시그널. 조심해야 된다는 조심해야 겁니다. 예, 예. 된다. 네. 과거처럼 밸류가 이렇게 많이 딥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막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막 들어가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그 배터리 아저씨는 이제 다 안 할 거고요. 배터리 아저씨 때려치웠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아직도 신문에 보면은 배터리 아저씨 막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예, 예. 배터리 아저씨 하지 말고 뼈때리 아저씨로 써주십시오. 뼈때리요. 예, 앞으로 뼈때릴 겁니다. 정부에서 매도 리포트 앞으로 많이 발간하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금감원에서 매도 리포트를 많이 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안 내요.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만 내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고평가다, 비싸다, 팔아라 이런 얘기만 하고, 다른 고평가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겁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겁이 없는 내가 매도 리포트 앞장서서 매도 의견을, 예, 매도 멘트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한 번만 증권가를 편을 들면 예. 저는 좀 이해 가는 건 있어요. 예, 예. 김작가 TV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매수 이야기를 하는데 썸네일 같은 거 보면 사실 그 영상 안에 매도 이야기도 있고 한데 예, 예, 예. 매도 이야기를 썸네일 박을 때가 있거든요. 댓글이 되게 안 좋아요. 예, 예. 우리 가지신 분들이나 어쨌든 관계자분들이 뭐 좋을 게 없겠죠, 아, 사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점차 팔라는 얘기는 저도 점차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요. 대한민국에서 악플에 제일 강한 사람이 깃대를 들어야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익은 제자리인데 주가만 올랐으면 그런 게 거품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익이 뭐 1조 2천억, 1조 3천억. 조금씩 예. 올해가 1조 4천억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저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늘었어요. 네. 그에 비해서 이익이 안 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비용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줘야 될 때, 힘을 빼야 될 때,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에 전반적인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에 10만 4천 원 하던 게 46만 5천 원까지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 보면은 이익은 하나도 넣은 게 없잖아요. 대략 10%밖에 안 늘었잖아요. 뭐 20%, 20%니까. 20% 주가가 올랐어야 정상인데, 4배가, 4.5배가 올랐으니까, 거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겁니다. 반토막 났죠? 이 주식이 네이버입니다. 카카오도 동일한 겁니다. 카카오는 더 심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보시면, 이익은 줄었는데, 주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 그것도 거품입니다. 이게 이제 2021년에 51조 6천억의 최고 이익을 찍었어요. 지금 올해는 11조 4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4분의 1 정도 떨어졌죠. 그러면은 4분의 1 정도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안 떨어졌다고요. 이 회사가 뭐냐?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 아까 이제 피터 린치의 논리에 따르면 거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한번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주가는 잘 될 수 없어요. 빨리 정리하십시오. 제가 이제 계속 작년부터 계속 내카 사마 팔아서 2차전지 사라 라는 거를 계속해서 밀고 있는데 삼성전자 빨리 파십시오. 밀어버리십시오. 삼성전자 주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시듯이 2021년 영업이익이 51조 6천억이었는데 지금 11조 5천억으로 줄었잖아요. 78%가 줄었는데 주가 9만 6천 원 대비해서 7만 1,700원이니까 25%밖에 안 빠졌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 찾아가야 되고, 이거를 더 떠나갖고, 기업은 매년 성장해야 돼요. 성장세가 멈춘 기업은 망한 기업입니다. 그거는 같은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는 같은 기업입니다. 2018년에 삼성전자가 59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그때 이후에 영업이익을 못 넘어서고 있어요. 2021년에 지금 이제 이때가 반도체가 좀, 사이클이 좋았는데, 그때 좋았을 때, 그 전에, 3년 전에, 2018년에 기록했었던 영업이익 고점을 못 넘어선 거잖아요. 이거는 회사가 이제 반도체가 전반적인 이제 사이클 산업을 그리는데 사이클 호황과 불황을 이제 그리는 와중에서 점차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난파하고 있는 지금 자초하고 있는 배하고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이제 위대한 기업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위대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예. 어쨌든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뭐 4년 정도에 돈다고 하면서 올해 3, 4분기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챗GPT든 뭐 AI든 하면서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삼성전자도 그 호황을 이제 다시 이제 맞이할 수 있는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네.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이 내러티브고요. 내러티브의 넘버스. 이제 이게 주관적인 가치에 관련된 얘기고 안 그래도 그런 말씀 해줄 줄 알았어요. 제가 뒤에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일종의 스토리인데 잘못된 스토리예요. 가짜 스토리예요. 예, 소설입니다. 예, 늘어나지 않아요. 아까 다시 한번 삼성 가서 올해 챗GPT 관련해서 AI 쪽의 수요가 늘어나서 반도체가 이제 생산이 많이 되고 해서 한다면 그러면 왜 영업이익이 11조입니까? 벌써 30조, 40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출이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늡니까? 숫자랑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게 내러티브는 그렇다한데 실제로 숫자로는 넘버로는 그게 전혀 구현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거품이라는 겁니다.